개인회생 금지 명령 기각되면 개인회생은 포기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금지 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무 조정의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급여압류라든지 아니면 회생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원활한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배려의 차원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개인회생의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기각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 비탈출 우회전에서는 개인회생에서 구독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회생 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금지 명령의 효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금지 명령 결정문에 쓰여있는 주문은 법률용어로 주문은 마법사들의 주문 이런 게 아니라 판결의 결론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주문에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유체동산에는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장 보증금 카드 매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런 것도 유체동산이고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 이런 것도 유체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 지급받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체의 추심행위, 전화, 문자, 우편,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전에 진행 중이던 소송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의 법적인 효력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설명이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추심이나 압류 등이 금지되는데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등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 가처분은 이제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게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니면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몇 군데 채권사를 제외하고는 너무 비싼 집만 아니라면 굳이 금지 명령이 나온 이후에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는 일은 실무적으로는 없어요.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도 연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채권 추심이라든지 독촉 전화나 압류, 법적 절차 이런 용어만 들어도 굉장히 겁이 나실 거예요. 한국 사회 특성상 내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만 같고 내가 인생의 실패자 같고 이 모든 것을 금지 명령만 나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굉장히 힘이 나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소중한 개인회생의 금지 명령은 생각보다 기각도 잘 나는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는지 개인회생 금지 명령 기각의 단골 사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금지 명령 기각의 사유는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취업, 불법 대출, 사행성 채무, 재신청, 서류 미비, 변제율 등 6가지의 카테고리를 제가 각각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취업 관련하여서 예를 들어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하자마자 신청했다라든지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회사를 다닌다라거나 프리랜서 그리고 급여를 기록이 안 남게 현금 수령을 하고 있다라든지 일용직, 공사장 말합니다. 혹은 다니던 회사에서 회생 직전에 급격하게 급여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금지 명령 기각이 잘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재직이 증빙이 좀 잘 안 되는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에 금지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채무의 성격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 채무의 대다수가 전부 최근 채무라거나 한마디로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발생된 채무밖에 없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렌탈 횡령 상품들 아니면 내구재 가치 불법 대출 혹은 카드깡이나 상품권강 등의 작업 대출이 있을 경우 아니면 사설업체를 통한 통대환이나 통합채무 조정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각이 잘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행성 채무가 있겠는데요. 사행성 채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식이나 도박, 비트코인, 해외 선물, FX 마진 거래 같은 투기 거래도 있지만 사행이라든지 명의신탁,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그리고 핸드폰 소액 결제, 구글 결제네요. 그리고 본인의 카드나 통장 등을 타인에게 대여해준 경우도 사행성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에는 재신청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제도를 신청만 하고 도중에 폐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변제금 납부를 하다가 미납으로 인해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금지명령이 통상적으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청 서류에 미비가 있겠는데요. 대전, 청주, 강릉, 춘천의 경우 필수 자료 제출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지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저 네 군데 법원을 제외한 타 법원에서도 좀 너무 성의 없이 예를 들어 주민번호에 오타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뭐 등본 뭐 이런 서류조차 없다라고 하면 금지 명령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서류 작성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6번째로 너무 낮은, 예를 들어 뭐 7% 이하 5% 정도 되는 변제율에서도 금지 명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원금탕감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초회 신청에는 거의 99% 정도의 확률로 위 6가지 내용과 관계없이 금지 명령이 잘 나옵니다. 의정부나 뭐 수원, 인천도 서울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90% 정도의 확률로 금지 명령이 잘 나옵니다. 제가 법원별 특성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 6가지 금지 명령 기각의 카테고리의 이제 공통점들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계기 자체가 불순하다라든지 아니면 회생을 통해서 채무자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의성이 느껴진다는 부분과 법원 입장에서 너무 채무자만 이득을 보게 되니 심사하는 기간 동안 조금 괴롭게 심사를 받으라고 징벌적인 의미로 금지 명령이 기각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채무자가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금지 명령을 주는 것인데, 저 6가지 카테고리의 영역을 하나 이상 어긴 사람이 그 경우를 받는 것은 좀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 금지 명령이 각 법원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기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은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초회 신청 시에 6가지 사유를 카테고리를 무시하고 좀 좋은 확률, 높은 확률로 금지 명령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재신청 시에는 금지 명령이 기각이 잘 되는 편이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면책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금지 명령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하고 울산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취업이나 소득 증빙이 잘 안 되는 경우, 한마디로 이 사람의 소득이 이게 맞나 싶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확률로 금지 명령이 기각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대구랑 울산에 이제 삼성하고 현대가 있죠. 그 삼성하고 현대 같은 경우 급여가 좀 굉장히 높은 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생하기 직전까지 뭐 삼성이나 현대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회사 그만두고 좀 편의점 알바한다, 아니면 뭐 월급 현금으로 받는다, 갑자기 월급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득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이에요. 전주지방법원하고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으로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 용서가 좀 없는 법원인데요. 사행성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지 명령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편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렇게 세 군데 법원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수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 제출해도 초회 신청 시에 조금 높은 확률로 금지 명령이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대전은 금지가 빨리 나와요. 그런데 춘천하고 강릉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지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조금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얘기를 할 건데요. 필수 자료 제출을 해도 금지 명령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보정이 나오는 것도 몇 달 만에 나오는데, 보정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제서야 금지 명령을 주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유일하게 또 재신청했을 때 금지 명령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창원지방법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창원은 최근 금지 명령이 잘 나오는 편이기는 했는데, 사행성 채무나 최근 채무, 최근 취업 등의 사유로 기각이 원래 잘 나오는 법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울산이랑 부산지방법원 얘기를 할 건데요. 위 6가지 사유가 그냥 전부 다 적용되는 법원이라고 보면 돼요.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금지가 잘 안 나오는 법원이라고 할까? 그냥 금지 명령이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변제율이 엄청 높으면 잘 나와요. 제주지방법원은 뺄게요. 여기는 좀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없기도 한데, 워낙 조금 회생위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너무 들썩날썩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각의 사유나 법원별 특징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회생법원이나 수도권적 법원을 제외하면 뭔가 채무자가 이번 개인회생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된 사유가 좀 안 좋은 이유라든지, 사행성이나 이런, 아니면 이 회생을 통해서 채무자가 너무 이득을 많이 보거나, 이로 인해서 그냥 뭔가 좀 속된 말로 법원에서 보기에 이 채무자가 좀 재수가 없다 보인다, 이러면은 표현이 좀 상스러워져. 그러면 법원이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금지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유들로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었을 때 채무자가 가질 리스크는 총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영업자의 리스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보통 매장에서 카드 매출이 주 매출원인 경우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으시죠.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매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경우 해당 카드사 매출이 상계 처리되어 입금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내가 매출이 발생해도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급여 소득자들의 급여의 상계 처리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연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 급여에서 선지급되고 그 다음에 급여가 들어와요. 이러면은 개시결정 나올 때까지는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온전히 모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런 사내 대출이나 공무원 연금 대출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딱 이 은행만 급여 통장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이제 최악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상계 처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 급여가 들어오는 족족 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가 금지가 기각됐을 때 급여 소득자에게는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법적 절차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앞에 금지 명령의 효력에 소송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금지 명령 이전까지 진행 중이던 법적 절차가 없다면 금지 명령 이후에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된다면 개시 결정까지 합법적인 채권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및 계좌의 압류 혹은 가압류가 가능해지죠. 즉 자동차, 부동산, 유체동산 등의 압류 및 가압류도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최초의 연체가 예상될 때는 단순히 뭐 독촉 전화나 추심 전화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뭐 전화 받으면 되는 거고요. 대처를 하면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유체동산 경매라든지 급여 압류 등이에요. 이거는 무섭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은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더라도 중지 명령이라는 것을 별도로 신청해서 막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지 명령까지 다루기엔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중지에 대한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금지 명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금지 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회생 자체가 기각이 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금지 명령이 기각되면 계속적인 추심 행위와 법 조치 등으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 비탈출 우회전에서는 금지 명령 기각 시 대처할 수 있는 채권 추심 방어 방법과 추심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 나온다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회생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비탈출 우회전과 함께라면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더라도 충분히 회생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금지 명령 기각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홍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